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150페이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계정과 외상 매입금 계정을 보는데, 이 외상 매출금 계정과 외상 매입금 계정은 통제 계정, 통제 계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외상거래처가 어디든지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사면 외상 매입금 계정으로 처리하죠. 그런데 이 통제 계정과의 구분되는 게 임명 계정이 있습니다. 임명. 자, 그럼 임명 계정이란 외상 거래처를 고유 명칭인 계정 과목으로 쓰는 것을 임명 계정이라고 하죠. 그러나 외상 매출, 외상 매입금 계정은 통제 계정 회계처로서 이 통제 계정 회계를 하려면은 외상 거래처를 다 묶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보조 원장이 필요하다는 거. 보조 원장이 필요하다. 보조 원장에 매출처 원장이라든가 매입처 원장. 그래서 매출처 원장으로 매입처 원장. 처 원장에 보조 원장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랬을 때 이 외상 매출금 매입금에 대한 계정의 기입을 통해서 한번 거래를 볼 수 있죠. 그러면 자, 외상 매출금 계정. 자,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왜? 외상 매출금 계정은 자산. 외상 매입금 계정. 매입금 계정은 마이너스 플러스. 자, 부채 계정이니까. 그럴 때 외상 매출금 계정에 기초 외상 매출금은 차변에 기록이 되겠다. 왜 없죠? 플러스 쪽이 기초다. 자, 그럴 때 외상 매입금은 차변이 증가죠. 그래서 차변은 매출, 상품을 팔면 외상 매출은 증가하는데 당연한데 현금 매출이 있고 외상 매출이 있을 텐데, 지금 외상 매출금 계정이니까 외상 매출에 따른 받을 돈이 있는 거지, 현금 매출, 현금 다 받았기 때문에 현금 매출은 당연히 외상 매출은 기입되지 않겠죠. 당연한 건데 시험적으로는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상 매출은 감소를 가져온다. 그럼 대변의 감소는 외상 대금을 회수를 하면 외상 대금 매출금이 감소를 가져오죠. 자, 그럴 때 외상 매출금 계정은 차변이 플러스죠. 차변자력 항목이니까 마감 금액은 기말 채권은 대변에 기입하죠. 그래서 마감 기입은 대변인데 기말 금액을 쓰면 띵띵 차대변 일치가 된다. 차변 마감 금액을 기입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는 외상 매입금 계정이 있어서 기초 외상 매입금은 대변에 플러스 쪽이 대변이니까. 그럼 외상 매입금 증가를 가져오면 대변에. 그럼 왜 증가를 가져오냐? 상품을 사오면은 근데 이 외상으로 사온 의미가 되니까 당연하지만은 현금 매입, 외상 매입이 있는데 현금 매입은 올 수가 없겠죠. 외상 매입일 경우에 증가를 가져오죠. 자, 그러면 이제 외상 매입금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외상대금을 지급을 하면 감소를 가져온다.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대변 잔액이 되기 때문에 대변 잔액의 마감 기입은 차변세 되겠죠. 기말, 자, 외상매입금은 차변에 기말 금액을 쓰면 역시 띵띵 차대면 일치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상매출금 계정과 외상매입금 계정의 기입 내용을 봤지만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입할 수 있는데 암기할 건 하나도 없다. 제가 방금 바로 분계 잠깐 하겠지만은, 자, 기초금액은 차변에, 그러면 기말금액은 대변에, 증가 감소도 외상으로 팔면 증가, 외상대금 받아오면 감소. 저죠?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이 플러스니까 대변이 기초. 그러면 차변이 기말 되겠죠? 자, 외상으로 매입을 하면 외상대금 늘고, 외상대금 갚으면 외상대금 감소를 가져오겠죠? 자, 그랬을 때, 자, 1번, 2번, 자, 3번, 4번 한번 계정에 기입을 했지만 한번 분계를 한번 기본으로 봐보죠. 그러면 계정에 기입된 걸 보면 분계 보는 놈이하고 같은데 한번, 자, 지금 기본 과정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1번 분계하고 2번, 3번, 4번 분계를 해보면, 그러면 계정에 기입되는 것을 또는 정기된 걸 분계를 한다거나 분계를 전기할 때 뭐가 떠오르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래서 자, 차변금액, 차변금액은 차변에, 예? 자기 과목이 와야겠죠? 외상 매출금이 되겠다. 그러면 대변에 상대방 과목이 오겠죠? 동액으로. 이럴 때 외상 매출금 계정이 왔다는 것은 일반인 상거래가 돼야 되니까 상품 또는 자, 매출이 올 수 있지만 대변 과목에 자, 건물이라든가 자, 토지 이런 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자, 건물은 유형자산 항목이 되니까 상거래세 채권을 의미하지, 만약 건물이라면은 대변이 건물이라면 차변이 미수금이 되는 겁니다. 상거래 이유가 되니까. 그래서 상품 또는 매출로 와야겠죠. 자, 지금은 상품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재고사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2번은 대변 금액은 대변에 자기 과목 외상 매출금 그러면 상대방 과목이 오겠죠.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 또 어음을 받았으면 어음, 또 다른 대가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이제는 세 번째, 자, 3번은 대변 금액은 대변에 자, 자기 과목 외상 매입금 자, 그러면 차변에 자, 결합이죠. 차변에 올 수 있는 건 상품 자, 또는 매입이란 항목이 올 수 있지만 차변에 건물은 올 수가 없다. 차변에 만약 건물이 온다면 미지급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상거래세 채무 과목이 되겠다. 자, 4번은 자, 차변 금액은 차변에 자기 과목 외상 매입금 자, 그러면 대변에 자, 결합이 되겠죠. 뭐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현금, 외상대금을 어음을 발했으면 만약 지급 어음 등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자, 계정에 옮기는 건데, 자, 계정에 기입된 걸 보고도 분계를 보고 우리가 계정에 옮기를 했을 때, 자, 분계된 인해서 핵심이었죠.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은 상거래세 채권 채무니까 그 다 다른 변 과목이 상품 또는 매출이지 건물 올 수 없습니다. 외상 매입금이 대변했을 때 차변에 상품 또는 매입이 와야지 건물 올 수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외상 매출금 계정과 관련해서 151페이지 봐보세요. 확인은 7번. 확인 예제 7번을 좀 봐보면 2016년도 외상 매출금 회수액이 얼마인가 한번 찾아봐라. 자, 외상 이 회수 금액이 얼마인가를 물었죠. 자, 그러면은 자, 그 2015년, 16년 조금 자,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그 밑에. 자, 그래서 자, 35만 원이 2015년 10월이고 43만 원이 자, 2016년 12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연도가 좀 자, 오른쪽으로 좀 밀려가야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자, 기초 금액은 2015년 기말 2016년 기초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2015년 기말 2016년도 자, 외상대금 회수액을 물었으니까 기초 외상 매출금이 35만 원. 이게 35만 원이 되겠다. 5만 원. 자, 다음에 자, 기말 외상 매출금이 43만 원 되겠죠? 43만 원. 자, 그리고 이제는 2016년도 자, 매출은 전부 다 외상 매출이죠. 16 매출이 135만 원이 되겠다. 그래서 135만 원이 되죠. 자, 그래서 자, 외상대금 회수 금액은 자, 170서 43만을 빼니까 127만 원. 127만 원이 외상대금 회수 금액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계정에다가 기입을 지금 하면서 설명했지만 차변과 대변의 기입 내용을 다시 하지만 암기도 필요하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암기하지 마시고 그 기입하는 우리가 가장 복식부기의 회계 원리에 기초를 좀 바탕을 두면서 정리하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는 이 외상 매출금 계정과 외상 매입금 계정을 자, 기입하는데 이런 외상 매출금 계정에 수정 항목이 없을까? 수정 항목, 외상 매입금에 수정할 게 없을까? 수정 항목이 없을까? 한번 확인하면 뭐 기본적으로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반품 들을 수가 있고, 그죠?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는데 반품 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외상 매출금, 반품 들으면 외상 매출금을 못 받을 것이고 반품 시키면 외상대금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수정을 해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수정 항목, 외상 매입금 수정 항목인데 오히려 유용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 외상 매출금의 수정 항목 하면 크게 세 가지, 외상 매입금의 수정 항목 크게 세 가지. 물론 외상 매출금의 수정 항목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손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과정이 아니니까 그럴 때 외상 매출금의 수정 항목은 자, 첫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이 있습니다. 매출 할인. 자, 외상 매입금의 수정 항목에는 자,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자, 매입 할인이 있습니다. 할인이 자, 수정 항목 해당되는데 이럴 때 매출 환입입니다. 매입 환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매출이 붙어서 환입, 매입에서 환출을 하면은 자, 판 상품 돌아 들어오고 사온 상품 돌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매출을 생략하고 매입을 생략했을 때 환입에 환출에 가면은 왠지 환입이니까 입 붙어 있는 게 외상 매입금, 환출 붙어 있는 게 외상 매출금이니까 항목을 뒤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환입 돌아서 들어왔죠. 환출 돌려서 나갔죠. 그래서 환입과 환출은 돌아버린 겁니다. 왜 돕니까? 상품을 사고 판 상품에 하자 등이 있어서 돌려보내서 돌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입은 돌아서 들어온 것이고
그게 팔았으니까 돌아두는 것이고 환추는 사왔으니까 돌려보낸 거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만약에 매출, 환입, 매입, 환출을 만나고 매입, 환출을 띄어서 환입액, 환출액이 나와도 구분이 되어질 것이서 서로 반품 등에 대한 설정한 과목이 매출, 환입, 매입, 환출로서 뭐라고요? 떠나버린다. 자, 그럼 이제 애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반품과 결부돼서 깎아주는 것을 애누리라고 하더라. 상품에 하자 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입마금 하려고 깎아주는 것을 애누리라고 하더라. 애누리 우리가 영어적으로는 우리가 allowance라고 뜻인데, 자, 그래서 allowance를 인가하다 뜻인데 우리가 그 안에 우리 회계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디스카운트, 깎아주는 할인을 포함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누리라는 의미를 두는데 제가 이렇게 깎아주는 것을 애누리라고 해서 반품과 결부돼서 깎아주는 걸 애누리 그랬죠? 자, 왜 이걸 한 번 더 봅니까? 그렇죠. 자, 노란 소들은 매출 할인과 매입 할인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매입 할인과 매출 할인에 있어서 뭐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결론부터 매출 할인과 매입 할인에 대해서는 총액법 회계처로 인해서 매출 할인과 매입 할인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출 할인, 매입 할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면서 판매하기 위해서 표시된 가격 금액을 표시가격이라고 합니다. 표시가격, 표시가격이 있습니다. 자, 이 표시가격에 의해서 거래처에다가 보냅니다. 보내는 것을 송장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표시가격, 송장 가격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A라는 기업은 상품을 한두 개만 사가는데 B라는 거면 수백 개, 수천 개를 지금까 사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사가니까 수량을 좀 덤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좀 가격을 깎을 수 있잖아요. 대량 사니까. 이런 경우를 매매 할인이라든가 수량 할인이 있겠다. 그래서 매매 할인이라든가 수량 할인은 표시 가격과 송장의 차이가 난 금액인데 이 매매 할인과 수량 할인은 장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부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송장 가격으로 그냥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장부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기록이 아니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매매 할인, 수량 할인은 떠나서라도 매매 할인은 매출하고 매입, 사고 파는 거 우리가 매매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할인, 매입 할인과 표시가격과 송장가격의 매매 할인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매매 할인과 수량 할인은 표시가격과 송장가격의 차이난 금액으로서 우리가 장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송장가격으로 상품 팔 거 아니에요? 상품을 파는데 현금 가격이 있습니다. 현금 가격이 있는데 자, 송장 가격을 현금으로 팔 수가 있는데 현금으로 팔지 않고 외상, 신용으로 팔 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신용조건, 즉 외상으로 판다 그 말이에요. 현금으로 팔면 끝나는데 외상으로 파는 경우가 있겠다. 자, 지금 공부하는 건 채권 채무 과목이잖아요. 현금으로 사고 팔았다면 끝나버린 겁니다. 외상으로 사고 팔 때 채권 채무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신용조건이 이런 게 있습니다. 2%, 예를 들어서 10, N30 이런 신용조건 고정된 건 아닌데 이런 일반적으로 봤을 때 N은 기간이다. 30일은 외상기간.
외상 기간은 30일인데 여기서 10일. 이 10일은 할인 기간이다. 할인 기간. 자, 할인 기간 내 외상은 30일인데 할인 기간 내 대금을 주고받으면 2%만큼 깎아주겠다. 할인율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할인율을 해서 할인 기간 내에 할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30일 내 외상대금을 받는데 할인 기간을 좀 정해놓고 할인 기간 내에 돈을 주고받으면 깎아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런 신용 조건을 할지라도 받을 돈을 빨리 받는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서 현금 할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매출 할인과 매입 할인 총액법에 따라서 현금 할인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현금 할인의 의미가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 기간은 30일인데 할인 기간 내 주고받을 때 할인하는 경우는 현금 할인 의미로서 조기 채권에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할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현금 할인 의미로서 발생된 총액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할 때 매출 할인과 매매 할인이 발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출 할인, 매입 할인은 이런 신용 조건, 외상도 조건을 좀 염두에 두면서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데 회계 처리 좀 가기 전에 이 수정 항목에 매출 애누리하고 매출 할인, 매입인하고 매입 할인은 좀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이 확인 문제 봐보세요. 152페이지 152페이지 확인의 제 8번에 2번 보죠. 1번은 분계 기본이니까 A는 B에게 신상품을 100만원을 2%인 30의 신용조건으로 판매를 했죠. 그래서 A하고 B회사 입장에서 한번 회계처리 해봐라. 조건이 2%, 30의 조건이란 설명했죠? 30일 내 상환해야 하는 신용조건 판매로서 10일 내 우리가 상환하면 2% 할인해주는 판매 조건이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상품을 지금 A회사가 B회사에게 팔았죠. 그러면 지금 A회사만 봅시다. A회사는 지금 상품을 지금 팔았다. 판매를 했는데 조건이 2% 30의 조건을 팔았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 외상 기간이 지금 30일이에요. 외상기간이 30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10일 이내 대금을 주고받으면 서로 할인한다고 그랬죠? 그럼 보세요. 판매를 할 때 아주 공부를 안 했으니까 대변에 상품을 팔았다. 상품 100만 원. 이 상품 100만 원에 대해서 아직 안 받았죠?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이런 회계 처리 판매 시 분계다 그 말이에요. 판매 시. 그런데 할인 기간이 10일인데 할인 기간 내 대금을 주고받을 때 한번 회계 처리하고 할인 기간 지나서 한번 구분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10일이 할인 기간이라고 그랬죠? 할인 기간. 그럼 할인 기간 내 외상 대금을 받으면 보세요.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출금 100만 원. 100만 원 없어지겠죠? 외상은 그럴 때 현금으로 받아올 금액이 얼마나 되겠는가? 할인 기간 내 대금을 받았죠. 그러면은 2% 깎아준다고 그랬으니까
100의 2%는 2만 원이죠? 2만 원 하려니까 돈으로 받아올 금액은 98만 원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원래 100만 원 받아와야 되는데 2% 할인을 해줬기 때문에 네. 그만큼에 대해서 자 당연히 98만 원밖에 못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붕괴 논리로서 차변에 2만 원이 기록이 돼야겠죠? 요 2만 원을 매출 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출 할인이라고 기록을 한다. 매출 할인이라고 기록한다. 자, 그래서 자 외상액으로 수취할 금액은 자 98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할인 기간 내 2% 깎아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할인 기간 지나서 만약에 자 외상대금을 받았다면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돈을 다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할인 기간 지나서 받았으니까. 자, 이랬을 때 자, 판매할 때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썼죠? 그러면서 자, 외상 대금에 있어서 자, 매출 할인이 이렇게 나왔죠? 자, 이런 회계 처리가 총액법 회계 처리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토탈 금액을 기록해서 할인 기간 여부를 좀 따지겠다. 그 말이에요. 이에 상대 개념이 순액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할인될 금액을 빼고 기록하는 걸 순액법이라고 하는데 매출의 매입안에 나오는 건 자, 우리가 자, 총액법 회계처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A사 봤죠? 그럼 B사는 반대로 상품을 사오겠죠? 그럼 상품을 사왔을 때, 자, 이 개념만 바꿔서, 만약에 B사에 구매사였다면은 외상 매출금이 있어 반대로 빚을 갚아야겠죠? 그래서 B사 것은 우리가 할인 기간 내, 그러면 한번 비교 잠깐 해보면은, 외상 매입금을 100만 원을 감소시키는데 현금으로 줘야 할 금액은 역시 98만 원이 되겠다. 그럼 2만 원만큼에 대해서는 매입 할인 2만 원. 게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매출 할인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보세요. 매출 할인은 외상 매출금의 다른 변에 있죠. 외상 매입금의 다른 변에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수정과 외상 수정 항목의 반품만 연결하 매출과 매입 할인도 수정 항목 해당이 돼서 매출 환입 애누리 또는 할인은 차변에 기록한 외상으로 받는 증가 금액의 수정 항목이죠. 자, 외상으로 매입한 금액에 대한 수정 항목이죠. 자, 그래서 매출의 반품 등은 외상 매출금의 수정 항목, 매입금의 수정 항목인데 이 금액이 매출 금액이죠. 매입 금액이죠. 그래서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감 계정이 되겠다. 매입액과 매출액의 차감 계정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차감 계정에 해당이 되어진다. 자, 그러므로 자, 이 지금 경우를 따졌을 때 매입액, 매출액의 차감, 매입액의 차감 계정으로서 매출의 반품 등을 외상 매출금 계정에 기입한다면 이 차변 금액에서 차감하겠죠. 차감하니까 대변에 기록을 하는 것이고 매입액의 차감 계정이니까 매입 반품 등을 차변에 기입을 해서 그래서 이 대변의 기금은 차감 의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의 성격에 같은 변은 가산,
다른 배는 차감 의미가 있죠. 자, 이걸 확인하시면 유용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매출 매입금에 우리가 수정 항목에 이 항목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출의 반품의 반품들인데 매출의 매입 할인의 개념도 확실히 되면서 항상 신용조건 염두에 놓고 할인과 대금을 주고받으면 우리가 자 이에 따른 서로 깎아주는 제도를 우리가 현금 할인 의미로서 두는 게 뭐다? 매출의 매입 할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매입금 계정 한번 확인해 봤죠. 자, 이제 어음이 있습니다. 교재는 바로 받으러음과 지급음이 있는데 어음의 성격에 따라 구분이 중요합니다. 어음의 성격. 그 어음의 성격에 따라서 저는 상업어음이 있고, 자, 금융어음이 있고, 기타 어음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자, 상업어음은 일반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을 상업어음으로서, 받으러 지급어음으로 자, 구분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금융어음은 자금을 돈을 융통하게 해서 발행한 어음을 금융어음으로서 어음대여금, 어음차입금으로 처리해서 어차피 자금을 융통과 대여 차입을 하는데 어음을 주고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금융어음이라고 한다. 다음에 기타 어음은 상거래 위에서 발생한 어음으로서 어음, 미수금, 어음, 미지금이라고 하더라. 미지금. 자, 그래서 상거래 위에서의 채권 채무인데 어음을 주고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기타 어음으로서 뭐 재무상태표에는 대여금, 차입금, 미수금, 미지금으로 처리하지만 어음을 주고는 확인하면서 이렇게 어음, 미수금, 어음, 자, 미지금, 어음, 대여금, 어음, 차입금 계정의 성격을 좀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어음의 이제 종류, 어음의 종류가 약속 어음이 있고 한어음이 있다는 거. 한어음, 약속 어음은 발행인과 지급인이 일치한 어음을 약속어음, 한어음은 발행인과 지급인이 일치하지 않는 어음으로서 타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을 타인합 한어음이라고 하겠다. 어음의 이렇게 종류만 좀 간단히 들어놓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외상매출금이나 어음이나 자 만기당 같은 자 외상기간이 돼야지 끝나기 전에 돈 받을 거 아니에요? 어음도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은 그냥 만기가 돼야 돈 되겠죠? 근데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채권을 통해서 자금 조달 방법이 없을까를 확인하게 보는데 자, 이 부분만 좀 지우랍니다. 자,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방법이 나온다. 152페이지. 자, 보시면 자,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방법이 없을까? 그럼 채권에 대해서 양도, 팩토리, 팔므로써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다. 자, 이럴 경우에 회계 처리할 때 채권 양도 때는 회계 처리가 매각 거래로 볼 거냐, 매각 거래, 차익 거래로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차익 거래. 그러면 채권을 팔았다고 볼 것이냐, 담보 제공하고 돈을 빌린 거로 볼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매각 거래하고 차익 거래에 따른 구분이 회계 처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교재 152페이지에 자, 상단부터 153페이지로 넘어와 보면은 자, 이 거래에 따라서 자, 양도 즉 매각거래는 차익거래를 구분하는데 상당히 좀 내용이 복잡해요. 그런데 이걸 기본으로 이해하실 때 양도 채권, 판채권이죠. 양도 채권에 있어서 권리나 의무를 매각거래는 산 사람, 양수자가 갖는다면 매각거래고 양도 채권의 권리 의무를 판 사람, 양도자가 갖는다면 차익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판채권의 권리물을 산 사람이 갖는다. 이미 팔았기 때문에 산 사람이 바로 그날 찢어버리든 아니면 버리든지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차익거래는 양도채권의 권리 의무가 판 사람한테 있으니까 동가풍 채권 다시 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권리 의무를 양으로 갖는 건데 그러므로 회계처리할 때 매각거래에 대해서는 팔았다고 보니까 대변 과목이 매출채권서 직접 차감해버린 겁니다. 직접 차감해버린다. 그런데 자, 차익거래에 대해서는 대변의 단기 차익금으로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거래는 자산 감소고 차익거래는 부채 증가로 기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금 조달이니까 현금을 받아오겠죠. 현금을 받아오겠다. 그런데 채권 양도된 수수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수수료 중에서는 매각거래에 대해서 차익거래에 대해서 구분돼. 그럼 매각거래에서는 매출채권, 자, 처분손실, 차익거래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 어차피 채권, 처분손실이나 이자, 비용이나 단기 손익 항목의 비용이요. 손익의 비용 항목인데 매각거래, 차익거래 구분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처분손실, 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선이자의 의미로서 구분을 좀 하시면 된다. 그래서 자,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매각거래하고 차익거래 구분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변 과목을 먼저 주의. 자, 매각거래는 매출 채권으로, 차익거래는 단기 차익금의 회계처리로서 정리가 되어지는데 제가 다음 달에 할인을 할 때 한 번 더 분계 과정 한 번 더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채권의 자금 조달하는 방법에 우리가 매각거래하고 차익거래가 있다는 것 좀 확인하면서 정리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54페이지에 확인, 자, 문제 9번을 봐보시면 자, 적절한 회계처리 한번 해봐라 그랬죠? 자, 그래서 자, 단서를 보니까 금융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다 그랬죠. 그러면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니까 팔았다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각거래 회계 처리가 되겠다. 그럼 매각거래 회계 처리니까 300만 원을 줍니까? 기간에 양도 수수료 10원 넣죠. 그러면 채권의 매각거래가 되니까 매출 채권 300만 원. 자, 그때 팩토링 수수료가 자 15만 원 나갔죠? 15만 원 수수료. 자, 손실. 자, 그럼 나머지 285만 원. 285만 원이 현금 수취할 금액이 돼서 차변에 현금 285만 원, 차변에 자 처분 손실 15만 원, 대변에 매출 채권이 되겠다. 차익거래라면 이 과목이 맞겠죠? 이자 비용으로 단기 차익금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매각거래, 차익거래 한번 구분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이제 자, 지금 자금 조달 방법에 역시 좀 시험적으로 조금 더 유용성 있는 게 어음의 할인이거든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